자, 오늘도 즐겁게 돈을 좀 벌어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화학의 올해 1분기 매출이 14조 4,862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를 하면 24.9% 늘어난 실적인데요. LG화학 1분기 최대 매출의 배경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역시 배터리였습니다. 네. LG화학의 매출 구조를 보면 전통 석유화학 매출 전체의 한 40%, 그리고 전지 관련이 한 40%, 그리고 첨단 소재가 15%. 이게 첨단 소재라 하면 소위 말하는 양극재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분야가 3% 정도 되는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유화학과 전지가 비슷하지만 역시 전지 매출, 2차 전지 배터리 매출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전통 LG화학의 사업군이었던 석유화학 쪽이 분기 적자가 났어요. 510억 적자가 나서 네.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6,350억 정도 좀 낮았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또 이 LG화학의 양극재 사업을 맡고 있는 첨단 소재 부문이 호황인데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놀라운 실적을 낸 걸까요? 작년 이맘때, 그 1년 전에 이 부분의 매출이 1조 5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67.5%가 증가했습니다. 네. 거의 2배가 증가했는데 네. 2조 5,600억입니다. 영업이익도 작년 이맘때 영업이익이 1,54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2,030억으로 올라가면서 LG화학이 석유화학 부분의 적자를 사실은 양극재 부분이 메꿨다.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 내에서 이 양극재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극재를 포함한 이 전자재료 매출 비중이 전체 71%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게 이제 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현재 자회사기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내 LG 화학의 양극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꾸준한 성장이 실적에 아주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LG 화학 주가 상승할까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을 당시 물적 분할할 때 주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정도 선까지 올라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올라간 거죠. 네. 특히 이제 첨단 소재, 특히 양극재 부분이 성장이 본격화할수록 이 부분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20곳의 증권사가 추정하는 LG화학의 평균 목표 주가가 93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전정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고 현재 LG화학의 양극재 부분의 수주 자체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네. 내년 그러니까 1년 가면 갈수록 이 주가의 상승 폭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요. 에너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부문이 1분기 전체 매출 1조 1,352억 원 중에서 7,799억 원을 책임을 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역시 전기차 배터리 덕분인 거죠? 그렇죠. 아까 LG화학과 마찬가지로 LG 퓨처 포스코 퓨처엠은 주가가 더 뛰었죠. 연초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뛰었는데 네. 실적도 2배가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전 매출이 3,171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2배 뛰은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소재 부분도 영업이익도 한 20% 올라가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 포스코 퓨처엠 올해 처음으로 L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를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다른 양극재 기업과 달리 포스코 퓨처엠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양극재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주 금액이 상당하죠. 네. 포스코 퓨처엠이 장기 계약이 굉장히 많아서 향후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할 것 같은데 지난 1월 달에 삼성 SDI와 40조 네. 장기 계약을 했고요. 지난 26일이었죠. 지난 4월 26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과 30조 규모. 와. 방금 말씀드린 대로 LG화학이라는 양극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포스코 퓨처엠과 또 30조 규모 양극재를 한 이유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양극재와 달리 양극재의
방금 말씀하신 NCMA나 NCLA처럼 양극재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서 현재 배터리 소재 누적 수주 금액이 93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은 향후 한 5년 이상가는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이 IRA 훈풍이 불면서 미국의 IRA 훈풍으로 인해서 배터리, 태양광 업계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 반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업체는 킬로와트 시당 이 셀이 $35 생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에 무려 1,000억 원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큰 공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갔다 왔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IRA법,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국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실 배터리하고 태양광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뀌지 않은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산세액공제거든요. AMPC라고 하는데 생산세액공제에서 킬로와트당 35불에다가 요 만든 셀을 모듈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모듈까지 만들었을 때는 $10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45 정도로 세금을 공제받는데 이 효과가 1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6,300억이었거든요. 그중에 6분의 1인 1,003억의 이 세액공제가 나타난 겁니다. 굉장한 거죠. 거기다가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이 요건 지금 만들어진 공장에 한한 거고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이 지행과 합작법인을 통해서 1공장 외에 2-3공장 1공장이 45기가와트거든요. 2-3공장이 50기가와트에서 100기가와트입니다. 요게 늘어나고 그 테네시에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혼다와 합작 공장이 오하이오에 짓고 있는 게 40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공장 45기가와트에서 받는 세액공제가 분기당 1,000억인데 이게 50기가, 40기가짜리 약 3배 정도를 더 받는다고 보면 그리고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43기가와트의 단독 공장까지 합치면 4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 IRA 공제가 이 공장이 완공된 2025년까지 지나게 되면 분기당 약 4천억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 되는 거죠. 분기당 4천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 태양광도 IRA 생산 세액공제, AMPC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하나솔루션의 IRA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솔루션도 올 1분기 영업이익이 2,714억 원인데 이 중에 229억이 세액공제를 좀 받은 겁니다. 하나솔루션은 이제 내년 말 상업 생산을 목표로 조지아주에 3.3기가와트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통합을 하는 생산지를 짓고 있는데 요게 지어지면 기존의 조지아 달튼 공장의 5.1기가와트니까 요 5.1기가와트 확대되거든요. 그러면 요 세액 공제도 아까 LG 에너지솔루션이 확대된 것 같이 이게 완공되면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는 가정하에 하나솔루션도 연간 1조 원 정도의 세액 공제가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에이프로젠 그룹이 자체 개발을 한 관류식 연속 배양 퍼퓨전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일반인들 좀 생소한 기술인데요. 현재 대다수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CMO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다수의 이 CMO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육가식 단해 배양 방식을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드리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배양하는 물질인 배지하고 세포주를 대양 배양기에 넣어서 함께 배양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류식 방식은 뭐냐면 이걸 함께 배양하는 게 아니라 배양기 내 세포를 키울 때 배양액을 지속적으로 흘려주면서 세포주를 키워내는 생산 방식이 좀 다른 방식인데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이게 핵심이죠.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단해 배양 방식은 이 생산 단가도 높고 생산성이 되게 떨어졌어요. 한 예를 들어주면 이 관류식 연속 배양 방식으로 하면 보통 2,000리터 정도의 배양기 1회 가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가 한 130kg 정도 되는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1리터당 2g이니까 약 30배 정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한계가 뭐냐면 가격이 새로운 가격 경쟁력이 너무 많아서 가격 경쟁력이 필수거든요. 이 가격 경쟁력의 획기적인 기술을 이제
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에이프로제는 관류식 연속 배양 방식을 외부에서 수주를 받기도 하는 뭐 CMO에도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품질성과 또 안전성에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리기 때문에 제약이지 않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죠. 지금까지 테스트한 결과를 이제 이 기업에서 발표한 걸 보면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올해 3월까지 500리터 스케일로 42번, 1000리터 스케일로 27번, 2000리터로 21번 정도를 해봤는데 네. 배양액의 회수량이 좀 일정 수 넘으면서 일단은 안정성을 확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매도가 가능해지는데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톡옵션이라고 하는데 네. 작년 4월 달에 삼성바이오가 우리사주 조합에게 뭘 포함해서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주주에게 간 거죠. 그 양이 얼마냐 하면은 62만 5천 주입니다. 요게 이제 1년간 보통 스톡옵션을 주면 우리 사주들은 1년간 보호해서 묶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풀리는 게 지난달 28일로 풀렸어요. 네. 근데 당시 스톡옵션, 그러니까 우리 사주 줄 때보다 가격이 20% 뛰었거든요. 자, 20% 뛰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팔지 않겠습니까? 네. 요게 이제 풀린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부터 요게 매도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서 요게 한 20% 뛰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가격을 보니까. 그래서 요게 삼성바이오 주식에 좀 희석되는 영향을 줄까, 어떤 영향을 줄까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2% 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사주 물량이 풀리면서 하반기 주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 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올해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가동하는 공장이 1에서 3공장까지 가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공장을 짓고 있는데 요게 10월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부분 가동을 시작하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게 네. 일단 첫 번째 호재고. 이 10월부터 가동하는 이 4공장을 위해서 이미 수주를 했어요. 6월 달에 18만 리터를 이제 가동 개시를 했는데 그래서 6월 달에 모멘텀이 하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달에 미국에 출시 예정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예요. 그러니까 하드리마라고 하는데 네. 요거에 대한 매출도 일부 추가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호재가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반기에 가면 일종의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부분 가동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하반기부터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삼성바이오로직스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은행권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당장 은행권 위기에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JP 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를 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JP모건의 CEO는 다이먼 CEO는 나와서 노출이 크지 않다. 이제는 급한 불을 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은발의 오줌 누기식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죠. 예, 저금리로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돌아가는 경제에서 갑자기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사실 네. 이 영향 때문이거든요. 네. 이 영향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건데 이게 단순히 JP모건이 은행 하나를 다시 인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냐라는 걸로 지금 문제가 조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어쨌든 급한 불은 껐다. 이 정도 선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은 껐는데 미국 은행주 위기에는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 때문인데 일단 오늘 내일 미국의 그 FOMC가 금리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주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FOMC가 이번에 이 사태를 어떻게 봤을까라고 되게 주시하는데 만약에 이 사태를 0.25% 원래 예상대로 올리지 않고 멈췄다면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 네. 예상대로 0.25%를 그대로 올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정될 기미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